네, 해볼게요. 자, 책 먼저 볼게요. 정석 먼저 할게요. 정석 펴보세요. 숙제 다 못한 사람.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 둘 다 했어? 민채 다 했어요? 훌륭해요. 이제 좀 안정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정석의 유제 문제 좀 밀렸던 거 다 풀어오기로 했었고요. 유제 2-9 먼저 펴볼게요. 그래서 정석부터 질문 좀 받아볼게요. 네, 불러보세요. 유제 어렵지 않았어요? 좀 어려웠죠? 2-9 왜? 38 2-3-4 4-3 또요. 괜찮아요? 4-8 4-7 자, 2-9 볼게요. 이게 좀 다른 책들에는 좀 거의 잘 안 나타나는 유형인데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관련해서 인수분해랑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수분해를 해놓으면요, 우리 약수배수 관계가 좀 명확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필수예제 같이 좀 풀어보면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다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던 두 숫자, 두 식 있죠.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놨을 때 우리는 최대 공약수가 일단 존재하겠죠. 1차식으로 존재하니까 A라는 다항식은 어떤 식과 최대 공약수의 도배 형태, 그리고 B라는 애도 어떤 B라는 식과 최대 공약수의 고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고요. A와 B의 관계는 서로소 관계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AG랑 BG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구하려면 일단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고, 그리고 K 값을 찾아서 이제 다 인수분해 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푸는 방법이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익숙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최대 공약수를 멀쩡하게 좀 내비둬야 되는데 A랑 B에다가 뭐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이제 더하기는 안 되고요, 곱하거나 나누기를 이용하고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최대 공약수를 최대한 묶어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위에 필수예제 같은 건 두 개를 단순히 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K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2K고 얘는 플러스 K예요. 그러면 봤을 때 K 값을 없애줄 수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뭔가 이제 어떤 1차식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B에다가 2배를 하면 이제 K의 개수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2개를 더하면 K가 좀 사라지겠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라는 식에다가 B라는 식의 2배에서 더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배를 해주면요, 얘는 4X제곱 그 다음에 6X 플러스 2K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좀 해주면요, 얘는 5X제곱이 되고, 얘는 플러스 6X니까 플러스 5X가 되고요, 마이너스 2K는 같이 사라지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A라는 애는 AG로 표현했을 수 있고요. AG. 그 다음에 EBC는요, EB
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우변이 OX로 묶어주면요. OX에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좌변도 우리 G로 묶을 수 있잖아요. G로 같이 묶어봐요. 그럼 G에 A 플러스 2B는 우변의 정리한식 얘랑 같아야 돼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최대 공약 최소 공배수 그냥 적당히 가져와서 똑같은 식을 나타놓고 이제 배열하고 아니면 이제 분배해서 표현했을 때 항상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G는 우리가 1차식이에요. 그럼 우변의 1차식이 두 종류가 있어. 일단 개수는 다 갖다 버리고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일단 X가 최대 공약수가 될 수도 있고요. X 더하기 1이 최대 공약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자, X, 최대 공약수가 우리 X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대 공약수 X일 때. 그러면 지금 최대 공약수는 전부 A와 B 다항식의 인수가 되어야 되죠. 반드시. 인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A의 X자리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 표시는 좀 몰라도 되는데요. 생각하세요. A라는 다항식에 X에 0을 넣으면요. 얘가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X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0이 돼야 돼요.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2K인데 그게 0이 돼야 되죠. 이거 인수 정리 이해되실까요? X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X에다 0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없잖아요.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K가 0이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맞죠? 근데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여기는 안 썼는데 K는 0이 아닌 상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K가 0이 될 때는 우리가 그때는 이제 오류가 좀 생겨요. 그래서 G는 최대 공약수가 X는 아니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최대 공약수가 우리 X 더하기 1이라고 넣을 수도 있죠. 최대 공약수는 무조건 1차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1일 때 생각해보면 자, A라는 식과 B라는 다항식은 X 더하기 1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A라는 다항식에다가 또 X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하면 그 전체가 0이 돼서 없어져야 되겠죠. 인수정리.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1이 되고요.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K가 0이 되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K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1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X 더하기 1이었고요. K 값은 1이었던 게 이제 밝혀졌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A라는 다항식을 써보면요. A라는 다항식은 K에다가 1 넣고, 그럼 얘는 그냥 2잖아요. 인수분해 되나요? 1, 2, 마이너스 1이 붙여서 X 더하기 1,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다항식을 보시면은, 여기 K에다 마찬가지로 1을 넣고, 1, 2, 1, 1, 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X 더하기 1, 얘는 2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최대 공약수니까 얘가 최대 공약수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공통인 인수는 한 번씩만 가져오고 그 다음에 겹치지 않는 거는 전부 가져오는 게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어렵죠? 어려운 개념이야.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인수정리랑 이제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조금 이제 편하게 풀 수는 있는데 잘 안 되면 넘기셔도 돼요. 일단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막 대세 내용은 아니야. 넘길게요. 다음에 3-9. 3-4. 사실 3단원의 유제는 그 노가다 문제들이 많아서 보시면은 자,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에요. 근데 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X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전개를 해서 X를 갖고 있는 것과 Y를 갖고 있는 것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좌변 자체가 이미 X 기준으로 다 묶여 있고요. Y 기준으로 이미 다 묶여 있어서 좌변 정리가 이미 끝난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x, y에 대해서 둘 다 내림차순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얘는 x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y는 이미 없고요. 그러면 얘 c 빼기 2를 전체에다가 분배를 한번 해보면 c 빼기 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플러스 2로 정리가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x, y에 대해서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럼 x의 개수는 x의 개수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c 빼기 2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와 y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변에 y 개수가 있어 없어? y 자체가 없다는 뜻은 y 개수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b 빼기 2c가 0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좌변에는요 x, y 안 붙어 있는 상수항이 없어. 근데 우변에는 상수항 얘가 있죠.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된다. 상수항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c는 2가 돼야 되죠. 그럼 c를 여기다 넣으면 b는 4가 되겠고요. 4 넣고 2 넣으면 0, 마이너스 4네요. 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이 완성됐죠. 헷갈리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지 보고 걔네의 내림차순 정리를 각각 다 해요. 묶어서. 그래서 xy가 있으면 xy만 또 따로 분류하고 x제곱 있으면 x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3-8번. 3-8번 우리 암기 유형이었죠? 자, 암기 유형 좀 떠올려 보면 우리 몇 가지 패턴? 총 3가지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와 인수 관련해서 상등식 이용해서 뭐 나머지를 찾는 건지 미정계수 찾을 때 그냥 다 통합해서 사고하세요. 어떤 거는 뭐 나머지 정리야, 어떤 거는 인수 정리야, 어떤 거는 뭐 항등식의 나눗셈 관련한 거야. 전혀 신경 구분할 필요 없이요. 3가지 패턴.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주어진 거 가지고요. 검산식 세우고 쭉 직관적으로 풀어가면은 풀리는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분배해서 나누는 암기해서 푸는 유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문자 수가 뭐 2개 이상 있을 때 걔는 한 문자로 정리해서 푸는 거. 딱 3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그거 이제 정리해 놓고요. 지금 유제 3-8번부터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죠. 어려워서 그런 거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나머지는 경험치 차이기 때문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필수 예제 3-6번 같은 경우는 적당해요. 이런 게 무난하게 나오고요. 근데 3-8이 사실 조금은 좀 지엽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왜냐면 x의 6제곱은 조립제법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지저분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보통 패턴은 똑같으니까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바로 쓸게요. 자, 우리 x의 6제곱 더하기 3을 자, 그러면 검산식 바로 갈게요. x의 6제곱 더하기 3을 나누는 식이 x 더하기 1이래요.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자, 그럼 몫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 qx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찾으려고 봤더니 나누는 나머지 찾는 게 문제였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나머지고요. 나머지. 우리 나누는 식이 지금 2차식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식으로 설정할까요? 상님 이거 몇 차식으로 설정? 이거 풀었어요? 알려주세요. 몇 차식으로 설정해요? 1차식. 그러면 ax, b 형태로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검산식이자 항등식이니까 a, b 값 찾으면 사실 나머지가 완성이 돼요. 그럼 a, b 값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 대입법 써볼까요? x에다 뭐 대입할까요? 뭐 대입해야 돼요?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근데 어려웠을 텐데 혹시 풀어 맞췄어? 어려웠을 텐데. 좋아요. 자,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볼 수 있어. 왜냐면 qx랑 곱해져 있는 게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qx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죠. 6제곱이니까. 그럼 좌변은 4가 되고 얘 쭉 날아가고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로 바뀌어요.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문자가 지금 2개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수를 또 대입해서 a, b 값을 찾으려고 해봤더니 마이너스 1 말고는 대입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딱 막혔어. 그럼 막혔으면 이제 떠올려야 될 게 암기 유형이구나.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둘 중에 뭘까요? 지금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럴 때는 분배해서 나누기가 아니라 얘는 한 문자로 정리하셔야 돼요. 한 문자. 보통은 이제 b를 없애야 되겠죠. b를 없애려면 b만 남기고 a 넘어가서 a 더하기 4를
여기다가 쏙 대입하셔야 돼요. 대입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넣어놓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넣어놓고 생각했을 때 보통은 이제 많이 풀리는 패턴이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한 겹씩 벗겨내야 돼요. 그럼 보통은 이제 x 더하기 1이 힌트야. x 더하기 1로 무조건 벗겨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왼쪽도요. x 더하기 1로 벗겨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수분해 안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얘가 좀 고차식이고 단순하게 나와 있을 때 이 상수와 얘 있죠. 얘를 우리 이항시킬 수가 있어요. 이항을 시키면 얘가 A로 묶으면 x 더하기 1이 공통인수로 나와. 그럼 얘도 x 더하기 1로 벗겨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좌변도 인수분해해서 x 더하기 1을 꺼지고 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얘는 이항시키면 x의 6제곱 빼기 1이 되고요. 얘는 x 더하기 1제곱 qx. 그 다음에 얘는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갖고 있으니까 항등식이니까 나중에 이게 한꺼풀을 벗겨낼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또 문제야. 얘가 또 문제죠. 자, 그래서 얘는 하는 방법이 이렇게 고차식이고 숫자가 1만 나와 있을 때 얘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조립제법. 자, 그러면 조립제법 쓰기 위해서 맨 처음에 1이요. x의 6제곱 숫자 세면서 가야 돼요. 5제곱 없으니까 0이죠. 4제곱 개수 0, 세제곱, 제곱, 1제곱, 상수항. 이런 거를 이제 무식하게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는 조금 지엽적인 걸로 취급을 해요. 이제 교과서에서도 없는 내용이.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요, 뭘로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 자, 얘로 나눴을 때로 생각하셔야 돼요. 공통인수가 x 더하기 1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다 채우셔야 돼요. 자, 얘는 1 내려오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그대로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개 더 곱하면 플러스 1이 돼요.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되네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조금 비주류다. 자, 그래서 이제 좌변 또 인수분 해볼게요. 자, x 더하기 1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1이 인수고요. 얘가 몫이 되겠죠. 얘는 x 5제곱이에요. 그렇죠? 6제곱인데 1차식으로 묶였으니까 5제곱부터 출발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x 4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좌변이 인수분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변도요, 우리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해서 묶어 놓을게요. 그래야 좀 더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에 q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a만 딱 남아서 들어오겠죠. 무조건 이 형태가 돼야 돼요. 여기 이제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이 다음은 조금 바꾸기가 조금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근데 결국에는요, 양쪽에 한꺼풀 벗겨내는 건 무조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 계속 항등식 풀고 있어요. 그럼 좌변에 x 더하기 1을 제거해주면 우변에 x 더하기 1 똑같이 제거해주고 남은 두 식이 또 얘도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럼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 식에서 마찬가지 우리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양변에다가 얘를 0을 만들어준 x값 뭐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 번 더 넣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처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죠. 근데 얘는 한꺼풀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넣었나가 그 상태로 마이너스 1을 또 넣으면 의미가 없지만 벗겨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또 넣으면 그때는 의미가 생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총 6개. 그럼 마이너스 6이네요. 그 다음에 우변에서 얘는 싹 사라져요. a만 남네요. a가 마이너스 6이죠. 자, 따라서 나머지는 자, a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으면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b값이 여기 있네요. b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난이도 제일 높은 편이에요.
원래는요, 이 좌변을 보시면 x에다 1 넣으면 얘가 0이 되는 걸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x-1로 얘를 많이 주는데 x-1 제곱으로 문제를 주는데 더하기 1로 줘서 한번 사실 조금 더 꼬아낸 거야. 그래서 얘는 아직 잘 모르셔도 되지만 필수예제 3-6까지는 좀 알아놓으세요. 필수예제 3-6이 좀 깔끔한 편이거든요. 네.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내신 대비 할 때 그때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지금 완벽히 못해도 돼요. 못 풀어도 되는데 내신 대비 어차피 여러분 저기 중3 겨울방학부터 겁나 할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선행 못 나가는 거 아시죠? 방학 때도 계속 그냥 내신에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할 텐데 그때 이 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어쩔 때는 뭐 갑자기 되고 안 되고 헤매지 마시고 지금 딱 3가지 패턴 그때 떠오르시면 그때 이제 눈으로 싹 한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잘 안 되더라도 정리 잘 하고 구분만 해놓으세요. 뭐 완벽히 하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4-3. 자, 보시면은 인수정리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나머지 정리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주어진 등식이 있죠. 주어진 그냥 식이 있는데 걔를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얘 전체 항식을 fx라고 놓으면요. fx, x에다가 1을 넣어야 되겠죠. 그때가 이제 0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입해서 써보면요. x에다 다 1 넣어요. 그럼 2 빼기 m 제곱 플러스 n 빼기 3이 0이랑 같아야 되겠다. 정리해주면 m 제곱 플러스 n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얘도 gx라고 한번 놓으면요. 이 gx라는 다항식을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니까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 0이 된다. 얘는 그냥 나머지 정리가 그 출제자의 의도예요. 인수정리도 되죠.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걸 쓰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정리하고 있네요. 그럼 또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이 18m. 그 다음에 9n 플러스 9n 마이너스 36이 0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위에 m제곱 맞나요? m제곱 맞네.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양변을 9로 나눠주면 2m이 되고요. 플러스 n은 4가 되겠네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얘 식에서 얘 식을 빼버릴까요? 그럼 n이 없어지네요. 얘는 플러스 m제곱이 돼서 m제곱 플러스 2m n은 없어지고 빼면 플러스 3인데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인수분해 되네요. 1, 3 마이너스에 붙여서 m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그러면 둘 다 넣어봐야 되겠죠? m이 1일 때는요. 여기다 넣으면요. 2. 그럼 넘어가면 n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이고 n은 10이 되겠죠. 10. 그러면 이 두 개의 쌍이 나왔는데요. 문제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상수 mn의 값. m과 n이 다른 제한 조건이 없죠. 그럼 둘 다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m이 1일 때는 n이 2고요.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n이 10. 두 가지가 나오겠다. 됐죠? 나머지 정리로 가시는 거예요. 너무 인수정리, 나머지 0이라고 해서 인수정리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4-7.
자, 항상 어렵죠. 얘도 지금 암기 유형이에요. 이제 항등식, 나눗셈, 뭐 나머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암기 유형. 왜냐면 직관적으로 했을 때 안 풀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암기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암기 유형인지 모르고 그냥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왔네. 그럼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래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검사식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암기 유형이 모른다고 치면요. 자, 그 다음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4래요. 그럼 얘는 나머지 정리. 힌트 하나 주고 없어진다 했었죠. f에다가 1 넣었을 때 계산한 결과가 4인 걸 알려주고 갖다 버려라. 갖다 버려. 그냥 불권이 너무 많잖아요. 헷갈리니까 다 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fx를 얘 x제곱 더하기 아까 준 건데 얘가 포함돼서 한 겹씩 더 붙어서 나눈 나머지를 찾으래요. 보통은 3차식, 2차식이 많이 나와요. 그때 나눈 나머지를 찾아라.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야 되니까 얘 조건에 의해서 검산식을 한번 써보는 게 좋겠죠. 검산식 써봅시다. 자, fx라는 애는 x제곱 더하기 1, x-1로 나눈 놈이고요. 몫은 몰라요. qx로 가면 되겠죠. 자, 나머지 뭐라고 놓을까요? 자, 이 암기 유형의 나머지는 ax제곱 더하기 bx 그렇게 놓을 필요 없고요. rx 이렇게 놓고 푸는 게 훨씬 바람직해요. 몇 차식? 윤영아 몇 차식? 2차식으로 가야 되겠죠. 중요해요. 보셔야 돼요. 졸린가? 3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럼 2차식으로 놔야 되겠죠. 그렇죠? ax제곱 bx 놓지 말고요. 일단 써봤어. 자, 그럼 얘가 우리가 지금 이게 암기 유형이 모른다고 치면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우리 얘가 항등식이니까 a, b, c 값 찾으려면 x에다 적당한 수 넣어야 되겠네. 그럼 x에다 1 넣을 거잖아. 1 넣으면 식 하나 나오고요. 문자 3개죠. 그 다음에 다른 수를 넣어야 되는데 넣을 게 없어. x에다 허수 넣을 거야? 허수 못 넣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x에다 더 이상 넣어서 얻어낼 게 없단 말이야. 안 풀려. 그럼 막히잖아. 그러면 암기 유형이구나.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얘 처음에 얘기한 거에다가 더 씌워서 나눈 거는 우리 분배해서 나누기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분배 나누기라고 줄여서 쓸게요. 분배 나누기. 그렇죠? 그래서 다시 초록색 식으로 돌아와서 자, 얘 식은 이제 fx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fx를 다시 원래 돌아와서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야. 자, 그러면 이런 표시는 사실 잘 안 쓰지 마세요. 쓰면 안 돼. 나누기 x제곱 플러스 1을 자, 분배해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요, x제곱 더하기 1을 공통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나누어 떨어져서 여기선 나머지가 안 나와. 그러면 무조건 r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요, 나중에는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 유형을 알고 있어?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네? 확인만 하시고요. rx에서만 나머지 나오겠네요. r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네. 그럼 얘 3개만 가지고 검산식 바로 쓰시면 돼요. rx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일단 모르고요. 그때 나머지가 x 더하기 1인데 rx는 2차식이야.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식을 곱할 게 아니라 상수인 k를 곱해줘야 된다. 외우세요. 그냥 계속 외우던 이 패턴만 딱 외워놓으면 한 문제만 외워놔. 한 문제만 외우세요. 한 문제만 외워서 쓰면 나머지 다 보여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k, x 여기다 놔두고 찾읍시다. 여기까지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rx를 찾기 위해서는 k 값만 찾으면 돼요. 그럼 k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아까 사용하지 않은 얘 힌트가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써볼게요. 자, f1이 4래요. 그럼 f 값은 우리가 여기다 나타냈었죠. 그럼 f에다가 1 넣어볼게요. 1 넣게 되면 얘가 싹 날아가네요. 이놈 때문에. 그렇죠? 0이 돼서 없어져. 그러면 R에다 1 넣은 값만 남을 거야. 그러면 그게 R1이랑 같다. 근데 우리 RX가 위에 정리해놨으니까요. X 자리에 1 대입하면 되겠죠. 얘는 2K가 되고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결과가 4랑 같아야 되겠죠. 됐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너무 쉬워요. 똑같은 패턴이란 말이야. 답정문이야, 답정문. 그래서 K는 2가 되세요. 그래서 RX는 얘를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2X제곱 플러스 2니까 X 더하기 3이 우리가 나머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암기 유형이 일단 있다는 것만 기억해보고요. 반복해서 써보세요. 주말 테스트 이거 나왔나요, 혹시? 안 나왔어요? 아직 문제를 못 봐서. 정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8. 네, 볼게요. 자, 위에 나머지 정리 좀 섞여 있는 문제인데요. 얘는 좀 특이하게요. 나머지 정리 이용했을 때 보통은 나머지 정리 힌트 주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얘는 대놓고 좀 바로 없애지 말라는 게 좀 티가 나요. 잘 보시면, 자, f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요. 그럼 당연히 우리 f5가 3이라는 결과도 이제 바로 나머지 정리 써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는 못까지 알려줘요. 못까지.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사실 갖다 버리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얘를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산식을 쓰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살짝 보여요. 그래서 x 빼기 5 그리고 몫이 gx로 놓으래요. 그럼 그때 나머지가 3이니까 우리 검산식을 한번 써놓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힌트를 좀 더 보시면요. gx를 이번에 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래요. 자, 그러면 얘는 대놓고 나머지 정리 힌트 준 거죠? g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그게 2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갖다 버리라는 좀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죠? 자, 그때 가로 1번. 자,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 찾으래요. 그럼 결국에는 뭐 찾아라? f3을 찾아라. 이 의미랑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주어진 항등식 만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f3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3 넣어야 되겠죠. g에다 3 넣고요. 그 다음에 3이 돼요. 근데 g3이 2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얘도 직관적으로 풀리는 문제예요. 문제를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fx를 x의 제곱로 나눈 나머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딱 풀리는 문제예요. 자, 그럼 써볼까요? 근데 얘가 지금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죠. 3, 5 마이너스 붙여서 인수분해가 x 빼기 3, x 빼기 5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검산식 써볼게요. 자, fx가 나눠지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은 x 빼기 3, 그 다음에 x 빼기 5가 돼요. 그때 몫은 모르겠어요. qx로 갑시다. 그때 나머지는 우리가 1차식 형태로 세워야 돼요. ax 더하기 b라고 세울 수 있겠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 그럼 항등식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 x에다가 1, 3 넣고요. 5를 넣어주면 뭔가 식이 예쁘게 나오겠죠. 그러면 f3이 3a 더하기 b가 돼요. 그럼 f3이 뭐였죠? 가로 1번에서 우리 구했죠. f3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5는 넣으면 얘가 싹 사라지고요. 5a 더하기 b가 돼요. 근데 f5는요. 우리 아까 만든 식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얻을 수 있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아까 꺼낸 것도 되고요. 됐어요? 그래서 그게 3이랑 같아요.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A, B 값 찾고 여기다 넣어주면 그때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2x-7인데. 어렵죠? 어려워. 자, 잘 해왔고요. 그 다음에 센 갈게요. 센 가고 이따가 복소수 좀 갑시다. 자, 센 펴보시면요. 205부터 218까지가 숙제였는데 자, 센 질문 하세요. 질문 시작. 213 208 끝. 상관없어요? 218 208부터 할게요. 208이 인수정리 나와 있네요. 이거를 우리가 뭐죠? 이 문제는요, 우리 정석책에 지금 연습 문제 쪽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지금 시간이 아직 없어서 아직 못 풀었고 그 발췌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숙제 낼 건데 이거 먼저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우리 기본 과정에서 정석에도 사실 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결론부터 보시면요. 우리 px라는 다항식을 x-4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야 돼요. 결국에는 p의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한 계산한 결과값을 찾는 게 목적이 됐어요. 그렇죠? 결국에 px라는 다항식을 만들어서 4를 대입해야 되는데 우리 얘가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요. 우리 인수정리랑 굉장히 관련이 커요. 그럼 인수정리는 또 뭐냐? 인수정리에서 우리가 제일 좀 보기 힘든 게 뭐 인수로 갖는다, 나누어 떨어진다까지는 대충 인수정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인수정리에서 잘 보세요. 자, 우리 fx에다가 x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딱 넣었을 때 걔가 0이 되면 얘가 인수정리라는 게 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뭐 보통은 이게 알파로 넣어놨었죠. 자, 근데 우리가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왔다. 지금 이 패턴이죠, 사실. 그럼 얘는요, 어떤 수를 이제 다항식에다 대입했더니, 아직 안 적으셔도 돼요. 얘는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얘를 이항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f1 빼기 1은 0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예전체를 우리가 다른 함수로 정의를 시키면, g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이렇게는 좀 바꿀 수 있죠. 억지로. 그래서 이 패턴 아니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복해서 한 문제만 딱 마스터하면요. 다른 문제 풀 때 이제 비슷하게 나오면 이게 이거밖에 없어. 딱 답 정너라서. 그렇죠? 자,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모양을 좀 만들어 줄게요. 보통 이게 이제 눈치를 채시려면요. 규칙적으로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1을 이항시켜요. 그러면 P1 빼기 1이 0이 되고요.
다음에 2를 이항시킬 거예요. 그럼 P에 2 넣은 거에서 2를 빼면 그게 또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P에서 또 3을 뺀 게 0이 되겠죠. 뭔가 반복적인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우리 하나의 GX라고 놓는 거야. 얘 전체를 G라고 이제 바꿀 거야. 얘 전체를요. G에 관한 식을. 그러면 얘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GX라는 애는 이 안쪽에 얘가 변하죠. 변하는 수는 무조건 X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P의 X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이 변함에 따라서 이 바깥에 있는 숫자 있죠. 숫자도 같이 변하면 얘도 변수 취급을 해서 얘도 얘랑 관련된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안에 들어있는 것과 밖에 있는 거 전부 똑같죠. 그럼 안에 들어있는 걸 X로 놨으니까 바깥에 있는 것도 X로 우리 바꿔줄 수 있겠죠. 우변은 그냥 0으로 놓으면. 그럼 이제 다시 거꾸로 생각해봐요. X자리에다가 1 넣으면 이 모양 나오죠. 참이야. 그럼 방정식으로 생각해보면요. X에다 1 넣으면 참이었네. X에다 2 넣어도 참이었네. X에다 3을 넣어도 참이니까 3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고요. 2를 넣었을 때도 0이고요. 1을 넣었을 때 0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px 빼기 x를 gx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gx라는 애는 0이라는 방정식을 놓고요. g에다가 1 넣어도 0이고요. g에다가 2를 넣어도 0이야. g에다가 3을 넣어도 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수 정리로 볼 수 있는 거죠. 얘도 우리 숫자에 나눗셈 활용할 때 우리 본을 뜬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사실 본을 뜨려고 모양을 정리해 놓고요. 새로운 모양을 놓고 새로운 함수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통 이게 GX 쓰는 거 좋아하지는 않긴 했는데요. 기본 과정에서 안 쓰고 했었거든요, 설명을.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심화 과정이고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GX라는 걸 좀 써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적어보세요. 자, GX라는 애는요. 반드시 1을 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x-1, x 빼기 2, x 빼기 3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되죠. 왜? 어떤 숫자를 넣었더니 0이 됐어요. 그럼 인수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건 적지 마세요. 이거는 개념에서 이게 있었어요. 인수 정리할 때.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이것까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헷갈려. 그래서 일단 풀이 방법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사실 이거 3개 써놓고요. 얘 도출하는 것만 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든 게 뭐냐면요. 이거 적지 마세요. 자, 정리를 했더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도 있어요. 자,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깥에 있는 숫자들이 얘는 변했는데 얘는 안 변하고 고정돼 있죠. 자, 이럴 때는 본을 어떻게 떠야 되냐면요. 이 변하는 수는 무조건 x예요. x가 되고 얘는 안 변해. 상수 취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차이점 좀 아시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좀 자세히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럼 gx라는 애는요, 우리가 결국에는 gx는 px 빼기 x잖아요. px 빼기 x를 나타냈던 거고요. 그럼 px 빼기 x라는 애도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 3개를 모두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x-1이 인수로 있어야 되고요. x-2도 x-3도 인수로 들고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뭐 더해진 게 있으면 안 돼. 얘는 인수분해 한 거니까. 자, 근데 우리 최고 차이 계수는 알 수 없고 지금 모르고요. 최고 차이 계수 1 나왔네요. 최고 차이 계수 1이죠. 1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px는 3차식이죠. 3차식인데 이미 3차식이 완성이 됐어요. x는 어차피 빼봤자 3차식에는 영향 절대 못 주죠. 그래서 끝. 이게 완성이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px가 궁금한 거니까 마이너스 x만 이항시켜도 될까요? 네, 마이너스 x만 이항시켜도 돼요. 그러면 px라는 애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미지수까지 정하는 게 좀 문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제 문제 아니고요. 그래도 센에서는 좀 적당히 해줬네요. 정석에는 좀 되게 급박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P의 4의 4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4가 돼서 답은 10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내신에서 아마 단골 나올 거예요. 내신 단골. 수능에서는 막 잘 나오는 패턴은 이제 옛날에 겁나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내신에 한 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 1, 3. 대표 문제 이거 같이 안 풀었었군요. 자, 이거 볼게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3차식이네요. 그걸 x-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한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자, 조립제법이긴 한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인수분해하는 거야, 아니면 나눗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눗셈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아래가 20이 나와 있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나눗셈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미 20인 거야. 우리 인수 분해할 때는요, 여기가 0이 되어야지 나눗셈, 나누는 식, 나머지 쓸 차례인데 나머지가 0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돼버린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금 이미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K에 들어갈 수는 뭐겠어요? x-2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따라가요. 자, 1 내려오고요. 1이랑 2랑 곱했으니까 C가 2가 되겠죠. 그러면 A랑 2를 더했을 때 5가 나왔으니까 A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랑 5랑 곱해서 올라가니까 D는 10이 되고요. 2개 더해서 9 나왔고요. 그 다음에 9, 2, 18에서 2개 20이 나오려면 B는 2여야 되겠네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답은 5번이 되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립제법이 선생님 이제 구분을 안 해줘서 옛날에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조립제법은 나눗셈에도 똑같은 게 사용되고요. 인수분해할 때도 사용되는 거야. 근데 시작과 끝이 출발이 다른 거죠. 알겠죠? 같은 게 맞아요. 왜 다르게 쓰지? 시작과 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헷갈리죠. 그 다음에 2, 1, 8. 예, 질문 잘했어요. 예, 혹시 시험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이번 주말 테스트 나왔어요? 저번에 1일 테스트 냈었던 것 같은데? 1일 테스트 안 나왔었나? 아니에요? 주말 테스트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숙제에서 나왔던 것 같네요. 자, 우리 AB-CD의 값을 찾는 거니까 ABCD 값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패턴을 많이 봤어요. 어떤 1차식이 똑같은 상태에서 내림처럼 정리되어 있는 건 우리 조립제법 그냥 계속 끝까지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 못 외우면 그거 너무 오래 걸려서 못 풀어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8 개수 가져오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6으로 조립제법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2x-1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요. 2x 빼기 1이 0이 되려면 x 2분의 1을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 자리가 2분의 1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자, 우리 여기가 2분의 1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x-2분의 1로 나눗셈을 했다는 의미예요. 맞죠? 그래서
얘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이 모양 다시 만들어주게 조정을 좀 거쳐야 돼요. 개수가 이제 1이 아닐 때. 자, 일단 8 내려와요. 그러면 2분의 4, 마이너스 4고요.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3이죠. 얘가 0이 아닌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 나눗셈이야. 나머지가 있어도 돼요.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죠. 이거 진짜 패턴 외우셔야 돼요. 2분의 1로 계속하는 거야. 8 내려오고요. 4가 되고 0이 되네요. 그러면 0이 되고 마이너스 6이죠. 됐죠? 또 해야 돼요. 한 개 남을 때까지. 2분의 1로 하시면은 8, 얘는 4가 돼서 4가 나머지가 되네요.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요. 얘는 x-2분의 1의 내림차순 정리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상수항이죠. 상수항 3. 그 다음에 우리 x-2분의 1의 1차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2분의 1의 이제 제곱차 항. 그때 개수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8이 되는 거예요. 8. 사실 좀 아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얘랑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 8이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지수법칙으로 세제곱을 묶어줘요. 그럼 얘가 2가 얘 안으로 쑥 들어가서 2x-1 전체 세제곱이랑 같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도 2의 제곱이잖아요. 제곱 묶어서 들어오면 얘가 2랑 곱해질 수 있겠네요. 그럼 2x-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2만 안쪽으로 보내주면 얘는 3 남고요. 2x 빼기 1 더하기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조사를 해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A가 1이고요. B도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3, D는 3이 되겠다. 그러면 AD 빼기 BC인가요? A, B에서 CD 빼는 거네요. A랑 B가 1이니까 CD 곱하면 마이너스 9인데 플러스 9가 돼서 10인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금 대표 문제에서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조립제법으로 이 모양 만드는 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다음, 없나요? 네. 그 뒤에는 우리 인수분해라고 해서 인수분해 다 했죠. 그럼 15분 남았으니까 우리 복수수 갈게요. 더 질문 없죠? 왜요? 정석 더 풀다 할까? 정석 더 풀 거 남긴 했어요. 복수수 먼저 갈게요. 자, 복수수 펴보세요. 자, 셀은 46페이지 펴보시고요. 계백문 필기 좀 해봅시다. 좀 진도 너무 빠른가요? 그래도 우리 실력, 심화 과정이라서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요. 여름 학기 때 기본 과정을 했으면 사실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실력이니까 그 문제 풀이 위주로. 그래서 이해가 좀 돼야 할 텐데. 그러면 자, 우리 쌤 목차 좀 봐볼까요? 한 3단으로 해도 왔으니까 2주차 하고 있으니까 목차 한번 볼게요. 쌤 보시면 처음에 다항식에서 우리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해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리했었죠. 그래서 곱셈 같은 경우는 우리 곱셈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이 나왔었고, 그리고 되게 좀 많은 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변형까지 해서 막 삼각형의 무슨 삼각형이냐, 방정식 풀고 무슨 삼각형에 찾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이 좀 어려웠어요. 나눗셈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서 직접 나누기, 조립제법, 그 다음에 항등식의 변형으로 푸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서는요,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인수분해가 같이 들어왔었는데, 원래는 보통 항등식부터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뒤쪽에 나왔는데,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제 곱셈공식 거꾸로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기차식 공통인 부분 치환하는 것도 있고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것도 있었고, 상반방정식, 이제 상반 대칭식 이제 인수분해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한 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였는데 나머지 정리는 사실 힌트 주고 떠나는 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수 정리에 관련된 게 조금 더 어려웠었어요. 그쵸? 시험에도 인수 정리가 더 많이 나오고요. 인수 정리는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수 정리가 도대체 뭐야? 그 이름 자체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인수는 그냥 약수로 바꾸세요. 약수의 정리. 약수다. 주어진 게 나누어 떨어진다. 걔가 약수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파트를 볼게요. 여기가 좀 더 익숙하죠. 여러분한테는 방정식이나 이제 부등식, 그리고 순열조함수 그렇죠. 방정식, 부등식이 좀 더 익숙할 거예요. 자, 방정식 단원 구성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제 3단원 복소수가 나오고요. 네, 4단원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사실 여러 가지 방정식은 사실 쉬어가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그냥 인수분해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똑같이 인수분해에서 나왔던 게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제는 좀 보일 거예요. 두 번째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복소수 이제 들어갈 건데요. 복소수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소수가 도대체 뭘까요? 떠올리면서 46페이지 돌아오세요. 복소수가 뭘까? 필기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간단히 할게요. 막 되게 지저분하게 안 하려고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 복소수인데요. 복소수라는 게 자체가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복소수 자체가 허수는 아니야. 그래서 의미하는 게 이 복자가 이제 겹칠 복자라고 있었죠. 소자는 hil소라고 해서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겹쳐져 있는 수다. 뭐가? 실수와 허수가 겹쳐져 있는 수 전체를 이제 복소수라고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a 플러스 bi의 개념이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i는 우리 허수의 단을 한번 배웠으니까 일단 바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게 a 플러스 bi가 이제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이렇게 겹쳐서 더해진 상태야.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전체를 복소수라고 부른다. 그럼 실수는요, i가 없을 때 실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b가 0이면 실수가 되겠다. 그래서 a 꼴이 되겠죠. 그럼 실수는 또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해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또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무리수도 실제로 존재하는 수의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실수는요, 한 가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얘는요, 일반적인 그래프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더 추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직선이나 좌표평면 그래프에다가 점을 찍고 나타낼 수가 있어.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좌표면. 근데 우리 허수가 자체는요, 허수는 그래프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물론 이제 복소수를 이제 축으로 만들어는, 억지로 이제 축으로 만들어는 그 뭐 복소평면, 복소좌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대학 과정에서도 드물게 배워요. 이제 학과에 따라서. 뭐 수학과 이런 데 가야지 전문적으로 배우는데, 일반적인 그래프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허수는 가짜수기 때문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야 돼. 그래서 표현이 불가능.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도움은 돼요. 자, 그러면 허수 같은 경우는요,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허수가 돼요. 즉, i가 살아있으면 허수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실수가 아무리 많고, 뭐 복잡하더라도 허수 단위가 하나만 딱 껴들어오잖아요. 그럼 전체가 이제 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때 우리가 a를 0이라고 놨을 때, 그리고 b가 0이 아닐 때에는요, 우리가 어떤 꼴이 되냐면 bi 꼴이 돼요. 그럼 얘는 실수 부분이 아예 사라지죠. 사라지기 때문에 얘를 순수한 허수다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불렀었죠. 순허수. 용어 정리는 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자, 얘를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실수 부분. 그 다음에 b만 가져오는 거예요. i 가져오시면 안 돼요. b만 허수 부분이 된다. 즉 i의 개수 있죠? i의 개수가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어 정리 뭐 깊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자, 허수의 단위 i인데요. i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 기본 정의가 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요. 걔가 허수의 단위가 되는 거야. 즉 i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써볼까요? 자, 어떤 수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x제곱이라고 나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 될 때 그 x값을 i라고 부른다. x값을 i라고 부른다. 이렇게 약속하자. 얘가 허수의 단위가 되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 더 i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는요. 사실 뭐 그 이후에는 뭐 상관없기도 한데요. 그냥 i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푸시면 오히려 좀 편하긴 해요. 마이너스 1, 루트 1, 루트 마이너스 1. 근데 엄격히 말하면요, i는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맞죠? 제곱근이잖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엄격하게 말해서는 그냥 x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i를 허수 단위라고 쓰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게 보통 룰인데 이렇게들 생각하면요 틀린 문제는 없어요. 안 생겨. 아시겠죠? 그래서 허수 단위에서 기본적인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문제화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허수에서도 뭐 복소수가 막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소수 중에서도 그나마 이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부정방정식이나 항등식 관련돼서 개념이 비슷한데요. 써보시면요. AX가 아니라 A 더하기 BI. 자, 우리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해서 좌변과 우변이 그냥 똑같아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3은 그냥 실수해서 보면요. 3은 3이랑 같죠. 3이 3이랑 같을 조건인 거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소수는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생긴 게 아예 같으면 그냥 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판단 기준이 내가 i에 대한 1차식으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 대한 1차식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자, 이건 적지 말아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i의 2i의 제곱 더하기 3i 더하기 1은 얘가 a, i 플러스 b 이렇게 보면요. a가 3이고 b가 1인가요? 이렇게 판단하면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얘 있죠. i의 제곱이 2차식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를 없애면서 마이너스 1을 바꿔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i에 대해서는 복소수는 무조건 i에 대해서 1차식으로 정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야지 비교도 가능하고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복소수가 같을 조건 너무 쉽죠. 자, 여기다 하나만 좀 추가를 해주세요. 조심할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복소수의 대수 비교, 허수의 대수 비교 있죠. 그냥 살짝 적으세요. 자, 허수의 대수 관계. 자, 허수는요 가짜수예요, 가짜수. 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허수는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숫자가. 근데 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 비교는 불가능해요. 대수관계는 판단 할 수가 없다.
사실 이게 기본 할 때는요, 뭐로 비유를 했었냐면, 우리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제 나온 귀신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귀신이 있었어. 딱 봤을 때 귀신이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걔는 허수가 똑같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어제 꿈꿈에 나온 귀신이 오늘 꿈꿈의 귀신이랑 똑같다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 근데 어제 이제 달걀 귀신이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처녀 귀신이 나왔어. 둘 중에 누가 무거울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누가 무게가 더 높아요? 달걀 귀신이 부피가 크니까 더 달걀 귀신이 무겁겠죠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짜 수는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3i랑 2i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뭐가 더 크니? 3i하고 2i 누가 더 커요? 3i가 더 크죠?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판단을 하실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숫자가 더 커? 아니에요. 그죠? 허수가 나오면 아예 그냥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수에 관한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같을 조건, 같냐 안 같냐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무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해볼까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복소수의 연산이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교환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누구랑? 실수 사칙 연산이랑 똑같아요. 실수 사칙 연산. 그래서 실수의 사칙 연산과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뭐 따로 예시를 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i 자체는요, 문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i에 대해서 이제 곱하고 더하고 나누기도 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i에 대해서 차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생겨. 곱셈 같은 거 할 때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i에 대해서는 1차식으로 꼭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의 무리수 또는 허수가 들어오면 반드시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습관적으로. 아니면 문제를 풀 때 내가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때 맨 처음에 분수가 등장할 때 분모에 허수가 등장하면 유리화를 먼저 해주면요, 그 다음이 좀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마리를 주는 역할을 한다. 분모에 유리화하고요, i에 대한 1차식 정리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실수에서 했던 거랑 하고 싶은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전부 그냥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법칙도 동일하다. 여기까지만 적어보세요. 교환, 결합, 분배. 교환은요, 그래서 실수에서는요, 교환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덧셈이랑 곱셈만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마찬가지로 덧셈이랑 곱셈만 가능했어. 분배법칙은 곱셈에 대한 덧셈의 분배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똑같이 실수랑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 실수랑 똑같이 계산하되 분모는 유리화해 주고요, i에 대한 1차식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내용이 막 겁나 많긴 한데 쓰잘데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실수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켤레복소수 좀 연산하는 거랑 음수의 제곱근 좀 외울 거 있는데요. 그거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하고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됐죠? 10분 쉬세요.